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2021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11월의 첫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그날 신디신 변호사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각종 주택 거주 보호 프로그램들에 대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제가 올린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캡플러TV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할로윈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은 아마도 힘들고 피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딸을 둔 아빠로서 나령 이렇게 여기 보세요. We can praise you. We can worship you. We can adore you. 아이고 캔디 주세요. 네, 딸에게 할로윈을 챙겨주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뿌듯한 할로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에 YMCA에서 열린 할로윈 행사에 딸과 함께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그냥 다 가져왔어요. They took it? I broke mine. Oh, here we go. Let's try it. You have to take this. Oh yeah. Break it. Okay. That's a good idea. Woo. Bye.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컨셉트로 달고나 그리고 딱지 게임을 어떻게 노는지 외국인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캡플러TV 뉴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무서웠던 할로윈 주말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나 애청자 여러분들은 평화롭게 즐거운 할로윈을 보내셨겠지만 지난 주말 미 전국 곳곳에서 할로윈 파티 도중 총기 난사 사건과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말 그대로 공포의 할로윈 주말이었습니다. LA에서는 피로 얼룩진 공포의 할로윈 파티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다운타운 스프링 타워스 로프트 아파트에서 열린 파티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는 30일 새벽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에서는 31일 새벽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죽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100여 명이 모인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할로윈 주말 미 전국에서 최소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고 5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할로윈이 조용하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봅니다. 네, LA시가 4일부터 식당 등 실내 업소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시정부가 업소들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오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백신 증명 제시 의무화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LA시 의회는 지난 10월 LA시 전역의 식당 등 실내업소 입장 시 업주가 반드시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백신 접종 증명제를 4일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일로 예정됐던 백신 증명 시행일이 다가왔지만 많은 업소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부가 이를 연기한 것입니다. LA시는 식당 등 업소들이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행 일자를 오는 8일로 연기했습니다. 8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제가 시행되면 LA시의 모든 실내업소들은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 서류가 없는 고객이 실내 입장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업주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백신 접종 가능한 12세 이상 모든 고객이며 종교적 이유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고객은 실내가 아닌 실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식당, 주점, 커피숍,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박물관, 스파, 사우나, 미용실, 네일샵, 시정부 기관 등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한인 업소들도 백신 접종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업주들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하고 여러분도 백신 접종 증명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할로윈 파티로 시끄럽기도 했지만 미 전국 여러 공항들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항공편을 대거 취소해 많은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다시 주말 항공편이 1000여 편 넘게 취소돼 할로윈 주말 미 전역에서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1,5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취소해 항공편으로 여행을 가려던 수만 명의 승객들이 큰 불평을 겪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악천후와 인력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10월 초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00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결항 사태여서 항공 여행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29일 342편을 취소한 데 이어 30일에는 543편을 취소했습니다. 31일에는 당일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인 634편을 취소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미국 최대 허브 공항인 달래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강풍으로 결항이 발생하면서 주말 항공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올 봄부터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빡빡한 비행 일정이 악천후로 인해 운영에 잦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근로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난 여파의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리 켈리 사우스웨스트 최고 경영자는 여행 회복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처음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니 박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캔들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페이스북, 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는 바람에 대박이 난 한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LA 포터렌치에 사는 한인 여성인데요. 이 한인 여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메타란 이름의 상표권을 페이스북에 3,50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부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인 여성이 대박이 났다고 하니 반갑기도 합니다. 이 소식은 오늘 한인 언론들이 모두 다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은 한국의 머니투데이라는 매체가 처음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은 유튜브의 미국 주식 라디오 방송 일명 미주라 하는 채널에서 이 한인 여성의 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메타 상품권을 판매한 한인 여성에게 지난 28일 날 3,500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합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하루의 아침에 삶이 달라지는 기분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저도 로또를 사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 있는 한인은행 유니뱅크에 지난달 29일 무장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매체 키로7이 보도했는데요. 한인 사회는 좀 늦게 알려졌네요. 한 쇼핑몰에 있는 은행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5분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 액수가 알려지지 않은 현금을 강탈에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은행 강도 사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지난달 31일 25명의 떼강도들이 은행을 털려 들어갔다가 경찰에 모두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25명이나 되는 떼강도가 모두 사살된 것은 브라질 연방경찰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범행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강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한 직원 100인 이상 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CNN은 오늘 연방노동부가 며칠 내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을 시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들이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노동부 대변인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오샤가 그동안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준수해야 할 옵션을 제공하는 비상임시기준 ETS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작용이 있을 때도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위반 한 건당 최대 약 1만 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을 미룬 커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결혼식이 무려 250만 건에 달해 38년 만에 가장 많은 결혼식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켓 리서치 펌이 최근 공개한 웨딩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부가 250만 쌍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한 예비 부부들이 내년에 대거 결혼식을 하려고 해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장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통상 미국에서 연간 210만 건 정도의 결혼이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결혼식이 120만 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결혼식을 미룬 커플들이 내년에 다들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니 결혼식장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됐네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내년에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방송을 결방한 이유가 바로 렌트비 지원과 태거유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신디신 변호사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렌트비 지원과 태거 방지 조치는 종료됐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Housing is Key 프로그램을 통해 건물주의 태거 소송을 막을 수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Tenant Relief Act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태거 소송과 민사소송으로부터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셨으면 얼른 하우징 에스키 들어가셔서 렌털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그 태거를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희 엊그저께 방송된 유튜브 라이브를 아직 못 보셨으면 지금 현재 카플라 TV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인플레이션과 함께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LA 바로 옆 동네인 웨스트 할리우드시가 내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17달러 65센트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웨스트 할리우드는 미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됩니다. 현재 북가주 에머리빌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호텔 업종 종사자들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직원 25명인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3달러입니다. 26명인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달러입니다. 내년에는 물가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이 1달러씩 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영국에 쏠려 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협약 CO26 기후 정상회의가 1일 개막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종말을 막기 위해 130여 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은 한 인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너무 빨리 다 써버렸다며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열린 G20 정상회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강력한 원칙에 20개국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후가 재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시죠? 기후변화 위기 더 이상 구경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카플라TV 예청자 여러분,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지만 내일 LAC에서 나온 컴백 책 프로그래밍이 내일 애플리케이션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 카플라TV 유튜브를 보시고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